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이번 주 실거주 찾기 챌린지 다섯 번째 컨텐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인데요. 저번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8억에서 9억 사이의 단지들을 찾다 보니 서울에서 상급지인 이제 이 용산은 이제 30평대에는 8, 9억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용산 자체에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최저 가격은 이제 12억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선정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마포도 거의 어렵습니다. 이 용산에 붙어 있는 마포 생활권일수록 상급지의 개념이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8, 9억대가 쉽지 않은데 마포의 외곽은 좀 있죠. 그래서 마포 외곽이라도 여기 DMC 업무지구가 이제 세게 있어서 입지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이 좋으니까요. 강서구도 이렇게 9호선, 5호선, 공항철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마곡 자체에 업무지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를 서울에서 그래도 상급지, 그러니까 중상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단지를 뽑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개 단지를 뽑았는데 뭐 용산이 없고 이제 이거 두 개는 강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마포입니다. 하나씩 지역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포 외곽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근처에 있는 DMC 청구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포 DMC 업무지구가 굉장히 지척에 있고 디지털 미디어시티도 역도 굉장히 초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지나가죠. 교통적으로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은 21년 장에 최고가를 10한 1억, 2억, 12억 가까이 찍었다가 이제 8억 언저리까지 이제 확 떨어졌죠. 4억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반등했다가 현재 지금 8억 8천으로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5억대에 찍힌 거는 1층이 직거래된 실거래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좀 많이 실제 그래프상의 유의미한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여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실거래 이쯤에 찍고 싶지가 않겠죠. 이 연전에서 찍고 싶겠죠. 그래서 다음 실거래가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이 단지의 가격 흐름이 조금 형성될 것 같습니다.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다음은 강서구의 응천동 미주 진로 아파트입니다. 방금 보신 마포 청구랑 94년식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양역이라고 9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리는 이렇게 걸어서 750m 정도. 그래서 멀진 않아요. 이 정도면 10분 안에 걸어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등촌동은. 음. 그리고 가양역 9호선이 급행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9호선이 여의도 그리고 강남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호선이고요. 7호선도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차이점이 여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7호선 마냥 이렇게 멀리서부터 다 타고 들어오는 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라는 지역이 강남까지 굉장히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어요. 근데 이 9호선 급행과 9호선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타면은 3, 40분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강남에 있는 업무지구까지.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구축이라서 향후에 재개발에 대한 이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은 7억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죠. 지금 여기 근처에 호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실거래랑 비슷하게 나와 있겠죠. 다음은 마찬가지로 강서구의 마곡동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수명산 생활권이고요. 수명산 파크 6단지 아파트를 올라왔습니다. 이 7단지랑 6단지가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에 있는 게 좋겠죠.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좋습니다. 한 돈 2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가격에서는 한 칸이라도 입지가 좋은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900m 정도 5호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5호선은 여의도까지는 들어가죠. 그리고 광화문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상권 위에가 바로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굉장히 질 좋은 업무지구가 지척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LG 사이언스 파크 때문에 엠벨리나 뭐 수명사관 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죠.
현재 가격은 이제 8억 6천이고요. 지금 실거래와 비슷하게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지이기 때문에 강서구가 살기가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강서구는 이제 화곡동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죠. 거기랑은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기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단지를 한번 실거래가와 전세 실거래가를 붙여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1년 상승장에 이제 나열되는 단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치가 이제 좀 정렬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곡이 조금 사라지고 상승장에는 진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확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주 진로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죠. 강남까지 진짜 실질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DMC역의 마포 중동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입지가 완전히 직주 근접에 있는 위치이면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어느 업무지구든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스도 잘 돼 있는 곳이고요. 단점으로는 약간 여기가 외졌는데도 피크 가격을 한번 높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포가 기본적으로 강서구보다는 상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 차이에 의한 가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가 그래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락거래도 많이 방어를 한 편이죠. 이게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오른 만큼 적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안전한 곳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택지이다 보니까 제가 뽑은 아파트들이 택지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실거주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의 가격인. 그래서 땅값은 입지 플러스 심리가 합쳐진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겠죠. 입지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한 개 물건당 가격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2평이라면 3억 2천만 원이 건축비로 나오겠죠. 감가상각이 있어요. 쓰면 쓸수록 이제 달아지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좀 바뀌죠. 오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1년에 그게 저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짓고 1년 지날 때마다 1,000만 원씩 건축비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3년도에 지은 신축의 32평 건축비는 3억 2천, 평당 1,000만 원이니까요, 건축비가. 근데 감가상각도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23년에 21년 신축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32평 건축비는 3억 2천에서 2년치 1,000만 원을 곱해서 빼면은 3억 정도 건축비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얘네 아파트들의 땅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곡의 수명산 파크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8억 6천만 원이죠. 그리고 17년 동안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을 여기서 빼면 진짜 실제 땅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억 9천만 원이 땅값인 거죠. 그리고 마포구의 중동, DMC 마포 청구. 여기는 8억 8천만 원이고 94년이니까 30년 딱 됐죠? 그러면 3억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5억 8천.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서구의 등촌동은 8억, 이제 8억이라고 칠게요. 7억 9천억이니까 8억에 3억을 빼면은 30년 3억을 빼면은 땅값이 5억이 나온다. 땅값은 이렇게 순서가 정렬됐는데 땅값을 가지고 입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왜곡이 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뽑은 단지 중에 가장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저는 마곡 수명산 파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조금 지하철이랑도 멀고 그 이 수명산 파크라는 생활권 자체가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곡 그 붙어있는 엠벨리 생활권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땅값이 비싸죠. 네, 여기가 준신축이기도 하고 준신축들이 모여있는 택지라서 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다고 느낍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9호선 라인에 있는 강서구의 등촌동이 땅값 가치적으로는 땅값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007년식 그리고 94년식 거의 10년 정도 차이 나는 연식으로 인해서
이게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죠. 강서구 지역 내에서 벌써 땅값이 1억 9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싼 형태다. 그리고 9호선이라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호선이 들어옴에도 땅값이 싸다 보니까 저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서구 등촌동과 마포구 중동의 DMC 마포 청구를 비교를 해 보면은 마포구가 이제 상위 급지죠. 그리고 공항철도가 들어왔고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게 뭐 이거 세 개의 노선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면서 공항철도 타고 여기 마곡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주요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중구권으로도 이동이 쉽죠. 그래서 여기에 땅값이 조금 더 얘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호선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 여기가 굉장히 가치적으로 의미 있다. 근데 이제 상급지 어떤 마포라는 상급지에 의해서 땅값이 좀 더 높게 조정된 생각이 들어요. 여긴 두 개 다 가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다. 가치에 맞게 땅값이 형성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9호선이면서 택지인 등촌동의 미주 진로가 좀 더 저는 실거주로서도 그리고 투자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땅값이 좀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주 진로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주 진로를 오늘은 뽑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수도권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실거주 찾기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